자, 최근에 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던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서운 거는 전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라고 하죠. 전 직원들이 정리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마다 조금씩 인원수가 다르기는 하던데 대략 370명에서 4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죠. 우리 학생분들은 아직 가슴에 좀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직접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아보시는 우리 직장인들, 사회인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식인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푸르밀이라는 기업은 원래 유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 상품의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리자면 뭐 과자로도 유명하죠. 그 바나나 킥이 연상되는 바나나 킥 우유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특히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나름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죠. 검은 콩이 들어있던 우유. 이런 제품들은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유명하죠. 이건 아마 어른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제품은 진짜 여러 번 사 먹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푸르밀 가나 초코 우유도 특히 유명했습니다. 보통 편의점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런 히트 상품들을 이제 뒤로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는 거죠. 결국 회사 운영이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 기업의 형성과 몰락의 과정,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된다라는 이런 사태를 보니까 제가 오늘 이게 되게 좀 뭔가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 소식을 좀 잔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푸르밀은 유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우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범롯데가에 소속되어 있던 기업입니다. 자, 푸르밀은 지난 1978년에 설립되었던 롯데 우유를 모태로 하는 기업입니다. 롯데 우유를 모태로 생겨난 기업이죠.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이었던 신준호 회장이 2007년에 롯데 우유를 롯데그룹에서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푸르밀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현재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름으로 회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었고요. 지금은 신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나 잘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최근에 푸르밀에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사업 종료 소식과 정리 해고 통지문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측에서 말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 드릴게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4년 이상의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자구 노력, 자구 체계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습니다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일은 11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그 10월 중순인 현 시점에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직원들은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하죠. 노조 관계자들은 회사가 어떤 협상 절차도 밟지 않고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다. 경영을 방만하게 해놓고 책임지지는 않고 고통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좀 노조가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고 또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겠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문을 닫아 거는 것도 경영자의 마음이죠. 뭐 공금을 횡령하고 뭔가 법적으로 나쁜 일이 있고 그렇다면야 물론 그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오죽하면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영자도 경영진 사측에서도 회사의 문을 닫아 걸겠습니까? 그래서 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푸르밀은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에 이미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시작으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손해가 크게 누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여러 기업들 말아먹죠, 이게. 자, 작년인 지난 2021년에는 무려 적자가 마이너스 123억 원 규모나 달성하기도 하는 등, 이걸 그러니까 달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적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123억 원을 넘어가는 이런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수십억 원이 넘는 적자들이, 크고 작은 적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4년, 5년 연속 이랬다라고 해요. 자, 그 최근에 LG 생활건강이 이 푸르밀이라는 브랜드를 인수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잘 안 돼서 무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아까운 브랜드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저 역시 나름 유제품을 즐겨 먹는 사람입니다. 우유 좋아하고 뭐 치즈 좋아하고 뭐 그런 이런 가공류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푸르밀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 들릴 때마다 자주 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비피더스, 검은 콩 우유 이런 제품들은 저도 실제로 여러 번 지난 몇 년 동안 소비를 했던 제품들입니다. 나름 소비자로서 우리 삶에 익숙했던 한 기업이 운영이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정리해고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진짜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거운 소식을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려드렸고요. 범롯데가에 속하던 기업이었죠. 자, 참고로 최근에 국내 유제품 시장은 낙농업계 전체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우유 시장이라는 곳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너무 깊이 설명하진 않을 건데, 이게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물론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뭐 국산 우유가 너무 비싸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고, 저는 일반 소비자죠. 자, 그런데 반대로 국내 식량 생산 자금률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서구권 국가들의 그런 전통 깊은 대규모 낙농업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근데 그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나라들도 식량 자금률 문제 때문에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수입 우유가 값싸니까 또 수입 우유를 먹을 때도 있고 일반 소비자가 맞지만, 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낙농업계에서도 사실 좀 할 말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쟁력 없는 시장은 도태시키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밀가루 가격이 급변동을 하고 또 동남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촉발되면서 팜유나 식용유 가격이 이렇게 급변동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런 국제적인 사태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식품의 100%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불안정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어떤 낙농업계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국내 식량 생산 시장을 이런 거를 완전히 그러면은 버려둘 수도 없겠죠. 그럼 외산에 다 밀려가지고 전체가 몰살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 적정한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가 참 어려운 문제죠. 탁상머리에서 관료들과 여러 이권 집단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국내 우유 시장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실제 그리고 또 물가가 너무 높기도 높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듯이 혼자서만 중간 과정에서 과도한 중간 마진 이득을 챙기는 집단들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산업을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 경제 원리를 약간 벗어나면서 이렇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나라의 어떤 산업 일부를 보호한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완전히 또 버려두기도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간단하게 어떤 이런 양자 간의 의견을 아울러서 이제 국내 우유 제품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